대한민국이 한 10년 걸릴 걸 1년 만에 그냥 모든 걸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요번에 이 선거를 이기면. 언론이고 사법이고 검찰 조직이고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의 그 저항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언론이나 이런 게. 근데 이런 걸 물리치고 이재명이 당선이 된 순간 이건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요즘 뭐 봄이 왔나 했더니 웬걸 새로 추워졌는데 지금 선거운동이 아주 한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시원한 뭐 한 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를 무조건 이제 투표 참여입니다. 투표 참여.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명만 끌고 와서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한 명만.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윤석열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라거나 그중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뭐 무리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찍게 하겠다. 이건 무리입니다. 그야말로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를 끌고 오는 건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선거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3명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이 선거를 이긴다고. 한 사람이 3명만. 그러니까 어떤 선거가 시작될 때 그 3명이 피라미드지요. 보통 못 만듭니다. 쉬울 것 같지요. 뭐 10명, 20명을 뭐 내가 이번에 뭐 동원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찍을 때 그게 확실하게 이 사람은 분명히 찍는다. 우리 편을 만들었다. 원래 우리 편은 투표를 독려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해야 되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중도 보수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투표에 관심도 없는 청년 어린애들이라든가 혹은 뭐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들을 한 명씩만 그냥 한 명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지지율 2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답글을 한 명만 주변에서 끌고 오게 하십시오. 한 명만. 그럼 이깁니다. 뭐 별로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또 쉬운 것도 아닌데 한 명만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윤석열이 이거 아주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 쓰레기. 어쩜 이렇게 완전히 이 전대미문의 인간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왜 눈도 하나 깜짝 않고 전부 이재명한테 돌립니다. 그러니까 선대본부에나 그쪽에 지략가들이 시켰다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그것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의견을 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을 살려서 선거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기서도 이 사람이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것이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고 이게 그 사람 주특기예요.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 터지자마자 지금 제가 대장동 사건은 웬만하면 이거 다룰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잘못 예측한 게 어쩌면 국힘당이나 이런 애들이 이걸 이슈를 묻고 다른 걸 갖고 나올 거다. 이건 어차피 끌고 들어가 봤자 자기들이 다 걸려들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야 빠지지 말고 이걸로 간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국민들 많이 설득했다. 이제 이거 이재명이가 돈 먹었다. 그러니까 그 수천억 1조에 가까운 돈을 뭐 우리 쪽에서도 뭐 누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 돈 중에 얘도 몇백억 먹었다는 식으로 이제 안 먹었을 리가 있겠냐. 그 당시 결재권자인데 이제 유비통신입니다. 이게 그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아주 철저하게 숨겨갖고 지금 있다. 이놈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예요. 그 지지자들한테는. 지금 제가 그 골수 지지자들을 어쩌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이재명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도 먹고 이재명도 먹고 그중에 이재명이 더 먹었을 거라 이거예요. 지가 주범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시작할 때 김만배, 이 천하동인 이런 애들이 그분이라는 말을 한 적 있어요. 그분. 그래,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갖고 몰아갔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 근데 그분. 그런데 그놈들이 저는 막 검찰, 그것도 총수들, 판사들, 이놈들이 일개 성남시장한테 그분이라고 그러겠어요? 웃기는 놈들이지. 그 새끼라고 안 그래서 그 새끼라고 했을 거예요. 야, 저 조무래기 새끼는 왜 저렇게 껍죽대냐 그럴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당시 사건이 저 우병우까지 끌어올라가요. 지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재명 경기도 저 성남시장을 저거 잡아라. 저 아주 귀찮게 하는 놈이라 그 박근혜 그 정책에 그 반대해가지고 그때 그 단식하고 그럴 때입니다. 저도 방송에도 몇 번 했지만은.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재명을 그때부터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재명이 잡히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잡혔지요. 그 당시 그야말로 그놈들 말대로 조무래기였죠. 일개 성남시장.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민주당이라고 했지. 민주당에서 민주당 원 취급도 안 했어요. 지금도 뭐 그것이 다 해소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뭐 민주당에서 보호해갖고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보호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국민이 요새 뭐 윤석열이 이놈 새끼가 국민이 만든 뭐 윤석열이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든 건 그야말로 이재명입니다. 무슨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에요. 차곡차곡 작은 거 그 쌓아 올려가면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때 누가 이재명이 그렇게 뭐 자기 스스로도 갑자기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은 가장 정점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죠. 그러면 어떤 정치인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정치인들 뭐 장차관부터 국회의원 혹은 저 지자체 이런 장들 이 사람들이 지지도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대통령 나간다고 설칩니다.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 사람도 대통령 나오겠다고 요새 오늘 벽 뽑으니까 뭐 8명인가 9명 몇 명이더라? 숫자를 다 안 세봤는데 이름대성도 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그 돈이 많이 들 텐데 야 저게 뭔 짓인가 싶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이제 자기 꿈을 펼치겠다는 소리죠. 정치인이. 그러면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어떤 장으로 뽑혀서 그 사람 꿈도 꿈이지만 주변에서 그걸 끌어올립니다. 항상 정치라는 건 그래요.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지는 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정도면은 물건이 되겠다. 끌어올려서 쓰자. 근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건이 되지 않을 놈을 만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치판에는. 그러면 그게 어떤 집단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띨띨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한 인기를 끌게 만들어요. 영화배우나 탤런트처럼 바로 그 시범 케이스가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그거는 이익 집단이 만들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비리, 부패가 만들어지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놈들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지도자상은 뛰어난 지도자. 이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예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우리 민주당에서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묘하게. 그래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3월 9일입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거의 ARS라든가 이런 거 전화가 오면 저도 잘 안 받아요. 전화가 저장이 안 된 건 안 받잖아요. 보통 우리들 다 안 받습니다. 그럼 무슨 스팸 문자 뭐 보험 들어라 뭐 들어라 막 그렇게 날라오니까 숱하게 전화가 와도 안 받아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뭐 당에서 민주당에서 또 동료를 해요. 며칠부터인가 이제 전화가 집중적으로 여론조사가 올 테니까 이건 받아라 하고 전화번호
4개 여론조사 기관을 떠서 그 전화는 웬만하면 전화에다 입력을 해서 그게 뜨면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컷 끊어버리면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주면은 이거 굳이 이런 것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완사이드하게 이기기 위해서 그래 여론에서도 이기고 선거에서도 이기고 다 이겨버려. 이 새끼 깜냥이 안 되는 거 본때를 보여주마. 이러기 위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작된 여론 이런 것을 분쇄해 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이놈들이 중간에 장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뚝뚝 끊어져 버려요. 꼭 전화기가 잘못된 것처럼. 지네들이 뭔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뭐 같으면 어쩌다 끊어져 버립니다. 나도 언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러나? 그것도 굳이 중요한 전화라고 내가 또 리다이어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나 보다 에라이 씨발 귀찮은데 이렇게 돼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대장동 녹취록 얘기하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분이. 그놈이 누구냐면 현직 대법관 조재현이라는 놈입니다. 현직 대법관입니다. 이게 김명수가 찾아내서 추천한 놈이에요. 법원 행정처장까지 한 놈입니다. 이 놈이 바로 그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실명이 나왔어요. 실명이. 근데 이게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 다뤄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김용민 씨 있어요, 김엄마라고 하는 전도사지요, 지금. 그리고. 목사. 아직 목사가 안 됐습니다. 전도사인데 이제 목사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곧 될 거라는데 아직은 목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이분이 PD지요, PD. 그리고 교수고. 박사고 뚱뚱해갖고 자기 스스로 돼지라고 그러고 사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래 그거 파면한다는 걸 아까 국민청원 들어간다고 지금 그랬어. 이게 지금 아직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 드러났는데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면 아마 전 국민 이거 탄핵 그건 탄핵이라고 하나 봐요. 대법관은 파면이요. 탄핵 운동을 돌입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탄핵을 해야죠. 그리고 또 김용민 씨가 나도 갑자기 김용민 씨 광고는 왜냐하면 이 우리 쪽에 큰 스피커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김장환이 있죠. 여기 극동방송 사주 김장환이 그 업적을 자기가 평전을 쓰겠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사입인지 그 일가가 어떻게 그 전행을 하고 있고 기독교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출판하는 출판사가 마땅히 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사비 들여서라도 찍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에다 책이 있는 마을에 강영길 대표라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추천합니다 하고 해놨습니다. 잘 팔릴 겁니다. 그거 하면 그 팬들이 수십만 명이니까. 아무튼 윤석열이가 이 파렴치한 놈이 이 사람이 드러나요.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도 이놈이 이 형을 때린 놈입니다. 이놈이 누구냐면은 조재현. 이게 제이씨 대법관 중에 행정차장 했고 제이씨 이렇게 나왔는데 대법관 8명 쭉 훑어보니까 제이씨 하나밖에 없어. 조재현이. 지읒자 들어가는. 그래서 그냥 갖다 찍어버렸더라고. 그리고 실명도 또 나왔대요. 인터뷰에서. 얘들 김만배 얘네들 녹취록에 진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이놈이 그분이었다는 걸. 근데 그걸 기어코 이재명이 그분이라고 가다가 다 드러났는데 언론이 다루질 않아요. 이거 드러났는데도 윤석열이는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이가 이거 대장동 해먹고 다닌다고. 아직도 경상도 돌아다니고 연설하면서 이지랄하고 다닙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죄상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지금 모든 언론이 덮어버리고 나 같은 놈이나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잘못해도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욕은 하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욕 좀 한 게 어때요? 욕하면은 우리 한 PD가 여기 유튜브에서 혹시 제재 먹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은 욕한다고 해서 잡혀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욕해도 괜찮냐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그러고 욕해가지고 나중에 해코지 할 사람 나타나라고 일부러 그럽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뭐 이런 제안이 했다고 그러네. 안철수한테 5년 뒤에 대선 후보로 올려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협상하자 그랬다고 이제 나오길래 나 진짜 웃긴다. 아니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정치판입니다. 윤석열이가 언제 이런 놈이 기어나올 줄 우리가 꿈이나 꿨어요. 근데 5년 후에 안철수를 해주겠다고. 안철수가 그걸 믿겠습니까? 공깃돌 갖고 놀듯이 이리저리 돌립니다. 이거 완전 돌림빵 당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근데 그 뛸 수가 낮아요. 안 뛸 수가. 아니 왜 그렇게 거기 가서 매달려 갖고 해줘요 이러고 다니나 모르겠어.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 사람은 진짜 야 정말 신기방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것저것 다 물타기 하면서 검찰을 야 이 새끼 진짜 이거 큰일 날 놈입니다. 지금 아직 검찰 개혁이 되지도 않았어요. 한다고 해놨는데도 지금 검찰이 개혁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개판이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놓고 지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도 안 해요. 공수처 만들어놓고 그렇게 반대하는 거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 원상복구 시키겠다. 그리고 옛날로 돌리겠다. 그것도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산 집행권도 자기들이 지가 대통령 되면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법무부에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나라 권력 그거는 대통령 휘하가 아닙니다. 예산이 별도로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고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독립해버리면은 그럼 그건 누가 통제합니까? 그나마 그걸 국가 원수가 갖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 이놈이 그거 독립하겠다. 예산도 자기들이 직접 받고 임명권도 자기들이 그건 검찰이지. 그냥 파쇼 낫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히틀러라고 그랬대 이놈이. 와 나 진짜 그래서 아니 이놈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아니 히틀러가 문재인이가 히틀러였으면 이거 가만뒀겠어. 이 새끼 죽었어. 진작에 어디다 모가지 쳐버렸을 거예요. 그냥 진짜 그 뭐 사표를 받는 모가지가 아니고 모가지를 잘라버렸을 거라고 진짜 히틀러였다면. 근데 아니 이게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서 하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가 히틀러 가깝지 어떻게 문재인이 히틀러입니까? 요즘 하는 거 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못마땅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래도 문재인 지지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대통령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단지 그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아니죠. 어마어마한 참사지 이건. 이 인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는 나중에 또 받겠지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무난히 이기면은 이거 자체가 에피소드가 됩니다. 이런 놈이 다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 10년 걸릴 걸 1년 만에 그냥 모든 걸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요번에 이 선거를 이기면. 언론이고 사법이고 검찰 조직이고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의 그 저항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언론이나 이런 게. 근데 이런 걸 물리치고 이재명이 당선이 된 순간 이건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꼭 이겨야 될 선거입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예산권 독립하고 이런 건 완전 도발입니다. 도발. 수사권 이런 거 내가 여기 지금 도대체 수사권이 뭐가 있었나 내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이제 그걸 남겨놓은 거죠. 남겨놨는데 내가 지금 애울 수가 없어서 이건 내가 따로 지금 찾아갖고 온 겁니다. 이건 읽어야겠어요. 지금 현재 검찰한테 남겨놓은 게 6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검찰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수사, 기소. 그거 빼놓고 경찰로 보냈는데 그게 난 뭔가 했더니 부패, 그러니까 첫 번째 부패, 뇌물수수 3천만 원 이상. 이거는 지금도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검찰한테 권한을 그대로 뒀어요. 그 다음에 경제, 마약, 수출입범죄, 사기, 배임, 5억 원 이상 됐을 때 이것도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주에는 다 5억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이 원래 하던 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공직자 4급 이상 이 경우도 검찰한테 그대로 지금 남겨둔 겁니다. 검찰 개혁했다고 다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거사범 이것도 검찰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사업 이것도 있고 대형 참사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부터 대형 참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다 뺏긴 게 아니고 이대로 뒀어요. 이거 놔두고 나머지 잔챙이들 그러니까 뭐 잡범들 근데 그거마저 검찰 개혁을 이거 남겨놓고 한 건데 뭐 다 뺏긴 거야 지새끼들이 그 개수작들 떨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뺏어온 겁니다. 이 6개. 근데 이재명 공약
공약집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이거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이 6대 범죄마저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검찰들이 저놈 당선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러고 대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6대 범죄를 놔두고 검찰 개혁을 했는데도 여기다가 지금 예산권 자기들이 돌아갔겠다. 예산 국가가 집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무부에서. 그런데도 이 새끼 147인가 167인가 그 특별활동비 그거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그거 썼어요. 윤석열이. 근데 그거 조사 안 합니다. 검찰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법무부 장관이 시켜도 안 하고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안 합니다. 이게 지금도 이러는데 얘가 권천권이라도 잡았다 하면은 우리는 박정희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박정희 이전으로. 근데 이 국민들이 이 무지몽매해 갖고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문재인이 싫고 민주당이 싫고 그거 좋습니다. 어떻게 다 전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문재인이 뭘 싫어서 문재인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싫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문재인이 싫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도 문재인이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주 국민의힘보다 더 나쁠 때가 많고 나같이 민주당 싫어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래도 그 당의 정강 정책이라든가 그 끌고 가는 그 국민에 대한 그 정책 기조 이것이 뭐냐 보고 이걸 지지하는 거지 뭐 볼 거 있다고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최소한도 자 윤석열이 됐을 때 내 생활이 뭐가 달라진다 우리 국가가 뭐가 달라진다 이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민주당 싫고 문재인 싫으니까 윤석열이 찍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정말 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음입니다. 부음. 막 뭔가 태풍처럼 이런 부음이 일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을 보고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하고 문재인, 윤석열을 비교하면은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은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지경이에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소리를 많이 할 것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3월 9일이면 20일 남았나? 20일이 뭐야? 10며칠 남았네? 와,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오늘 20일이니까 19일 맞나? 와, 그러면 이게 선거가 바로 내일 모레인데 지금 여기 공방 이런 것보다 투표 동료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주변에 투표를 독려하고 빠지지 말고 투표하고 또 그러고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해외에는 안 합니다. 해외 동포들한테까지 다 합쳐서 하면 이거 여론조사도 무조건 이기고 있어요. 저는 내가 일부러 우리 지지자들한테 힘내자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계산이 있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기느냐 많이 이겨버리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는 이길 겁니다. 저쪽에서도 그 국힘당이라든가 보수 지지자들이라든가 그쪽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로 예견을 하냐면은 49대 51이다. 이건 박빙의 선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리 붙건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붙건 윤석열이한테 붙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결집을 이것 찍을 숫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 선거가 이게 어려운 게 이재명 선거 어려운 게 예전 같으면 지금 벌써 그냥 선거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무조건 역대 선거에서 서울에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이명박이랑 정동영이랑 붙었을 때 그건 어쨌나 모르는데 그때도 아마 서울에서는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울에서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전국 선거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묘하게 서울이 지금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청년들이라든가 뭐 이러면서 그 페미니즘 운동이니 뭐니 뭐 이런저런 걸로 해갖고 우리 생각이랑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유권자 형태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출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서울에 뭐 저는 안산 삽니다만은 그래도 서울 생활권이 서울이지요. 주변에서 한 명 배가 운동을 하면 됩니다. 딸랑 한 명만. 더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 명만 늘리기 운동.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특히 정신 차리고 나는 그 경상도 전라도 뭔도 이래도 참 그 여론조사 지형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이 다 올라 있어요. 이건 좀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말고 그거 보면은 충청도에서 열세야 우리 그것에만 못 쫓아가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평균 지표. 예를 들어서 이전에 20% 받았는데 다른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이 그걸 앞섰다는 소리예요. 경상도에서 맞아. 예를 들면 20% 받던 걸 23%로 올랐다거나 이런 지경인데 그게 묘하게 충청도에서는 안 올랐어요. 그 참 신기하죠.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가 한 말에 의하면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하고 차별하라고 그런답니다. 자꾸 이제 주변에서 자기한테.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이재명 지사의 워딩입니다. 이건 저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우고 잘못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 해가지고 더 좋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랑 차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맞죠. 여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빚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과오 전체를 안고 가야 되는 게 당의 책임 있는 후보지요. 어쨌거나 허위 기사 한 번만 때려도 뭐 언론사 문 닫아버리겠다고 한 윤석열이 그러면 이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해도 언론사들이 누가 개새끼들이 뭐 개소리야. 아니 세상에 지네 목줄 잘라버리겠다는 놈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윤석열이 입으로 허위기사로 해서 언론사 문 닫게 해버리겠다고 당당하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론사들이 지금 생사여탈을 박정희 때로 돌아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뭐 망하게 막 광고 차단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들 그러니까 대형 언론사들 4대 일간지 하는 조중동 놈들하고 이놈들은 우리는 아니고 이제 조그만 것들 잔챙이들 다 없애버리면 지들은 더 잘 살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설마 우리 잡겠냐. 그러면 나머지 그 군소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는 지금 생사여탈 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이건 무슨 결과냐면 모든 언론이 다 윤석열이 편을 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은 벌떼같이 일어났겠죠. 저놈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괜찮아. 저기 우리는 안 끼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언론 지형이 한겨레 신문사 제가 지금 오늘 한 PD랑 오다가 얘기했는데 이거 약간은 좀 뭐 직접적인 연관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억 5천만 원을 창간할 때 참여한 겁니다. 주주로.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만재 선생님도 거기 5천만 원이나. 그러니까 이 돈들을 그 돈을 모아서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 겁니다. 뭐 그분들만 낸 건 아니고 전 국민이 내. 나는 안 냈습니다. 돈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번에 그 취재 뭡니까 윤석열이 저기 양평 개발 사업이라든가 삼부토건 조 회장 있죠. 그쪽이랑 유착돼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아주 심층 취재해가지고 보도 나가기로 일면하고 오면에다 꽉 채워 나가기로 했는데 신문사에서 그 경영진에서 잘라서 못 나간 거 다 나왔습니다. 근데도 실명이 나온 거예요. 뭡니까 녹취록이. 그런데 그걸 했는데 보도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그나마 한겨레 신문사가 그중에 좀 괜찮다고 이것도 개걸레 됐지만은 그러니까 개결의 신문사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 가닥이라도 그걸 믿음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 우리 김태갑 선생이라고 그분이 그 한겨레 신문 그 주주연합회장인가 그러세요. 여기 저번에 왔다 가셨죠. 그분들이 다시 한겨레 신문을 월상 복구를 시키든가 없애버리든가 하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나마 그 하나라도 있다고 하는 언론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언론 지형이 얼마나 이재명한테 나쁜 지경이 돼 있으면은 윤석열이가 대놓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디서 작은 언론사 나중에 이제 유튜브까지 모든 걸 다 통제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송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문화방송 MBC까지도 지금 돌아가 버렸습니다. 방송이 형편없어졌어요. 나 지금 그 새끼들도 보기도 싫고 환장하겠는데 방송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지경에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요새 갑자기 청와대랑 난타전을 막 벌이다 보니까 후보가 약간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언론들이 묘하게 다뤄갖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돈을 얼마 썼네 하고서 보도를 종편 모두 동원해서
그냥 조리돌림을 합니다. 틀면 막 그것만 하고. 아자자자자자 김혜경 여사.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건 김혜경 여사. 근데 그 김건희도 그것도 여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김건희는 별짓을 다 하고 도이치 못했으니 무당이니 뭐 별거 다 나와도 안 다룹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지경에서 지금 이재명 우리 후보가 요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안 죽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선거에서 이깁니다. 지금 선거 때까지 몇 번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선거 참여하시고 독려하고 한 명만 더하기 배가 운동을 하십시다. 자, 감사합니다.